하지 마. 얘들아. 네. 오늘 하루 즐거웠어? 빨리 읽어야지. 네. 오늘 그거 버거킹 것 같습니다. 이제 아빠가 읽어주는 것을 들어야 되겠죠?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꿔. 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들었습니까? 읽을까? 네. 잠깐만. 근데 이 차에 내가 엄마가 내준 도화기 다 풀었습니다. 다. 그림자야 놀자. 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소풍을 갈 거야. 내가 아끼는 곰 인형도 챙기고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도 챙기고. 아차, 그림자를 깜빡했네. 인사해. 내 그림자야. 눈, 코, 입은 없지만 딱 봐도 날 닮았지? 내가 걸으면 걷고 뛰면 뛰고 빙그르 돌면 빙그르르. 그림자도 나랑 소풍 가니 좋은가 봐. 나만 그림자가 있는 건 아니야. 다들 자기를 똑 닮은 그림자가 있어. 아빠 그림자는 아빠처럼 키가 크고 엄마 그림자는 엄마처럼 날씬해. 울퉁불퉁한 돌멩이는 그림자도 울퉁불퉁. 너도 그림자랑 밖에서 놀고 싶어? 그럼 먹구름이 잔뜩 낀 날이나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은 피해. 그림자는 햇빛이 비칠 때 생기니까. 해가 쨍쨍 맑은 날 나처럼 햇빛이 비치는 곳에 서봐. 햇빛은 날 뚫고 지나가지 못해. 그래서 내 뒤로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부분이 생기지. 그게 바로 그림자야. 눈부신 햇빛을 피해 나무 그늘에 쏙 숨어본 적 있지? 나무 그늘도 그림자야. 나무가 햇빛을 가로막아서 그 뒤쪽에 생긴 그림자지. 히히, 이것 봐. 개미들은 내 그늘에 쏙. 그림자가 언제나 내 발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야.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점프. 앗, 그림자랑 떨어졌다. 하늘을 훨훨 나는 새. 아이가 놓친 풍선도 그림자랑 동동 떨어져 있어. 신나게 놀고 집에 가는 길. 해님도 집에 갔나봐. 우리를 비추던 햇빛이 사라졌어. 그림자도 덩달아 사라졌지. 하지만 걱정 마. 햇빛이 아니어도 빛만 있으면 그림자는 어디서나 생겨. 봐, 그림자가 다시 생겼지? 가로등 불빛은 참 신기해. 가로등 바로 아래에 서면 빛을 머리 위로 가로등 바로 아래에 서서 빛을 머리 위로 똑바로 받으면 그림자는 짤막해져. 꼭 발 아래 웅크린 것 같아. 하지만 뽀르르 달려서 빛을 옆으로 비스듬히 받으면 그림자는 쭉 길어지지. 우와, 내 키가 아빠보다 커졌어. 내 그림자인데 키 그치? 아니고. 그치.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림자랑 함께 걷다 보니 금방 집에 도착했어. 하지만 난 아직 잠자기 싫어. 그림자랑 더 놀 거야. 스탠드 불빛을 벽에 비춰봐. 쭉 똑바로 가는 불빛을 가로막으면 짠! 벽에 또 그림자가 생겼지? 그런데 그때였어. 갑자기 벽에 나타난 커다란 그림자. 와, 괴물이다! 에이, 아빠한테 깜빡 속았네. 왜 아빠 그림자가 괴물처럼 크게 보였을까? 그건 바로 아빠가 빛에 가까이 갔기 때문이래. 빛에 가까이 가면 빛을 많이 가리게 돼. 그러면 그림자도 커지지. 빛에서 멀어지면 빛을 조금만 가리게 돼. 그러면 그림자도 작아져. 아빠, 근데 얘한테는 그림자가 없어. 누구한테? 얘. 여기 있잖아. 밑에. 이렇게 빛에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많아지고 빛에서 멀어지면 그림자가 요만해지잖아. 빛의 반대쪽에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이 밑에가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니나?
무슨 말인지 알지? 야, 이거? 그림자로 더 재미난 놀이도 할 수 있어. 불빛 앞에서 두 손을 포개어봐. 꼬물꼬물 달팽이, 파닥파닥 비둘기, 멍멍 진돗개, 쪼르륵 주전자. 어때? 제법 진짜 같지? 그림자 놀이는 정말 재미있어. 준비물도 딱 하나, 빛. 빛만 있으면 밤새 놀 수 있지. 그런데 졸려서 더는 못 놀겠어. 그림자야 잘 자. 내일 또 신나게 놀자. 그림자랑 놀려면 빛이 필요해. 햇빛, 달빛, 가로등 불빛 뭐든 상관없어. 밝은 빛이 있는 곳, 그 반대쪽에는 항상 까만 그림자가 나타난단다. 빛은 똑바로 가. 빛은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가요. 깜깜한 밤에 손전등을 켜면 빛이 똑바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투명하면 빛이 통과해. 아, 맞다, 아빠. 그 손전등 빛은 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나? 가긴 갈 텐데 안 보여? 안 보일 수도 있겠지. 내가 언제 해왔는데 잘 안 보이더라. 응. 캠핑 와서. 훨씬 더 밝은 그걸로 비춰야 될걸? 뭐? 이게 너무 조그매가지고 하늘을 비치면 훨씬 더 큰 거, 밝은 거, 비싼 거 그런 걸로 해. 좀 더 빛이 멀리 갈 거야. 투명하면 빛이 통과해. 모든 물건이 그림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유리처럼 투명한 물건은 빛이 가로막히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요. 그래서 그림자도 잘 생기지 않아요. 빛을 가리면 그림자가 생겨. 똑바로 가는 빛 앞에 물건을 놓아보아요. 빛은 물건을 통과하지 못하고 가로막혀요. 그래서 물건 뒤쪽에 빛이 가지 못한 곳,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요. 빛이 가지 못한 부분이라 까맣구나. 그림자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빛이 비치는 위치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과 길이가 달라져요. 빛을 바로 위에서 비추었을 때, 빛을 옆에서 비스듬히 비추었을 때,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빛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그림자의 크기가 달라져요. 물건을 빛에 가까이 놓았을 때, 물건을 빛에서 멀리 떨어뜨렸을 때, 빛에서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또렷해. 그림자가 달라졌어. 그림자는 항상 빛의 반대쪽에 생겨. 그런데 그거 아니? 그림자가 생기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그림자 모양이 바뀌기도 해. 벽에 그림자가 생겼구나. 어때 보이니? 우와, 나랑 똑같아요. 그림자가 계단을 기어가네. 계단? 그림자가 출렁출렁 물놀이도 해. 안녕, 내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해와 그림자. 아침, 점심, 저녁 그림자를 살펴봐. 해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의 방향과 모양이 달라진단다. 아침에 보이는 그림자. 아침에는 동쪽에서 해가 떠요. 해가 뜨는 방향과 반대쪽인 서쪽으로 긴 그림자가 생겨요. 한낮에 보이는 그림자. 해가 가장 높이 뜨는 한낮에는 발 아래 짤막하고 둥그런 그림자가 생겨요. 저녁에 보이는 그림자. 저녁에는 서쪽으로 해가 져요. 해가 지는 방향과 반대쪽인 동쪽으로 긴 그림자가 생겨요. 내 그림자는 여러 개.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겨. 빛이 여러 개라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길까? 내 몸에 가로막힌 빛의 수만큼 그림자가 생겨요. 색깔 그림자를 만들자. 그림자는 컴컴해. 물건에 가로막혀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림자에 예쁜 색깔을 입힐 수는 없을까? 1. 불을 끄고 인형의 손전등을 비춰봐요. 가운데, 왼쪽, 오른쪽 방향을 바꾸며 비춰봐요. 그림자가 어떻게 바뀌나요? 그림자는 무슨 색인가요? 2. 손전등 하나에 빨간색 셀로판지를 덮고 고무줄로 고정해요.
손전등으로 인형을 비춰봐요. 그림자 색이 달라졌나요? 3. 손전등에 파란색 셀로판지를 붙이고 인형을 비춰봐요. 그림자 색이 달라졌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4. 빨간색 손전등은 인형 왼편에서, 파란색 손전등은 인형 오른편에서 함께 비춰보세요. 각각 무슨 색 그림자가 생기나요? 색깔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 그림자가 까만 건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빛으로 인형을 비춰도 그림자는 여전히 까맣지요. 하지만 반대편에서 파란색으로 빛을 함께 비추면 까만 그림자에 파란색 빛이 겹쳐져서 그림자가 파랗게 보여요. 반대로 파란색 빛으로 생긴 그림자에는 빨간색 빛이 입혀져요.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이거 둥둥둥. 둥둥하니까 소리가 거기로 전달돼? 응. 둥둥 이 소리 들렸네. 둥둥, 이 소리 들려? 소리. 랄라랄라 노래하고 짝짝 박수치고 쿵쿵 발을 구르다가 그대로 멈춰봐. 쉿. 어때? 조용하니? 아니야. 바스락바스락 보글보글 덜덜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들려. 소리는 어떻게 나는 걸까? 목에 손을 대고 소리를 질러봐. 아, 목이 바르르 떨리지? 이번에는 북을 쳐볼까?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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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북을 칠 때마다 북 가죽이 부르르 떨려. 소리가 나는 곳마다 무언가 떨려. 띠리링. 기타줄을 튕기면 기타줄이 떨려. 가까이 있는 공기도 따라서 떨려. 공기의 떨림은 물결처럼 점점 퍼져서 귀까지 전해져. 그리고 귀 속에 있는 고막을 떨게 해.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소리가 있어. 치카치카 이를 닦을 때도, 어푸어푸 세수를 할 때도, 꿀꺽꿀꺽 물을 마실 때도 소리가 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소리가 나. 소리는 아주 다양해. 동물은 우는 소리가 다 달라. 울음소리만 들어도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있어. 소리는 큰 소리도 있고 작은 소리도 있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는 엄청 커. 그래서 높은 하늘을 날고 있는데도 우리한테까지 소리가 들려. 애벌레가 기어가는 소리는 아주 작아.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도 잘 들리지 않지. 아빠, 그건 걔한테 조금이라도 들리나? 누구? 걔. 들릴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지. 그거보다 더 작으면. 아빠가 알 수가 없어. 그건. 걔가 아니니까. 얼마나 작은지 소리가 잘 몰라서 진짜.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도 있어. 꿀꿀. 돼지 소리는 낮아. 짹짹. 참새 소리는 높지. 딩동댕동. 피아노 소리는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까지 끌고 오르나.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소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소리가 나지. 사람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소리는 들을 수 없어. 박쥐나 고래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아주 높은 소리를 내. 그런 소리를 초음파라고 해. 박쥐나 고래는 초음파를 내서 그 초음파가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대. 그래서 박쥐는 컴컴한 곳에서 먹이를 찾고 고래는 멀리 떨어진 새끼를 찾을 수 있어. 우리는 소리로 이야기를 해.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비밀도 말하고 제잘제잘 재밌는 이야기도 하지. 큰 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왁!
친구를 놀래기도 해. 소리는 많은 것을 알려줘. 빵빵! 위험하니까 얼른 피하라는 소리야. 엥엥! 급하니까 비켜달라는 뜻이지.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왔어. 띵동 띵동. 친구인데? 누가 찾아왔나봐. 친구인데? 응? 친구잖아.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잘 들어봐. 무엇을 하는 소리인지 무엇을 알려주는 소리인지 말이야. 꼬르르르륵. 이건 무슨 소리일까? 소리가 귀 속으로 쏙. 소리는 공기를 타고 귀까지 전해져서 들리는 거래. 그러면 귀에 들어간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 1. 소리는 떨려서 생겨. 말을 하거나 물건을 움직일 때 떨림이 생기면서 소리가 나요. 2. 소리는 공기를 떨게 해. 소리는 가까이 있는 공기를 떨게 해요. 떨림은 물결처럼 점점 멀리 퍼져나가지요. 3. 소리는 귀로 들어. 소리는 공기를 타고 귀까지 전해져요. 1. 귀파키에서 모인 소리는 2. 귓구멍으로 들어가서 3. 고막을 떨게 하고 4. 작은 뼈들을 움직여요. 5. 달팽이관에 전달된 떨림은 6. 신경을 통해 7. 뇌에 전달돼요.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 소리는 대부분 공기를 타고 전달돼요. 소리는 공기 말고도 다른 물질을 통해서도 전달돼요. 단단한 형태가 있는 땅, 나무, 금속이나 물 같은 액체도 소리를 전달하지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 높은 소리, 낮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왜 소리는 다르게 나는 걸까? 세상에는 여러 소리가 있어. 소리는 물체가 떨리면서 생겨요. 대부분 공기를 통해 우리 귀로 전달된답니다. 낮은 소리, 높은 소리. 건반이 길면 떨림이 느려서 낮은 소리가 나요. 건반이 짧으면 떨림이 빨라서 높은 소리가 나지요. 큰 소리와 작은 소리. 떨림이 크면 큰 소리가 나요. 반대로 떨림이 작으면 소리도 작지요. 모두 다 다른 소리를 내지. 악기들은 모두 다른 소리를 내요. 사람마다 목소리도 다르지요. 그래서 각각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요. 소리는 그럼 내 목소리도 구별할 수 있겠네. 그리고 모습으로도. 그렇지. 이나 목소리, 원아 목소리, 아빠 목소리, 엄마 목소리, 뭐 친구 목소리, 사람마다 목소리 다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똑같으면 잘 못하고. 똑같으면 잘 구별이 안 되지. 소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소리는 떨리면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그러다 단단한 물체를 만나면 튕겨나오기도 하고 부드러운 물체에 닿으면 흡수돼 사라지기도 해. 돌아오는 소리. 소리가 산이나 절벽 같은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 되울리는 것을 메아리라고 해요. 돌아오지 않는 소리. 이불, 카펫, 스티로폼처럼 부드러운 물체는 소리가 퍼져나가지 못하게 흡수해요. 소리를 모으고 내보내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잘 들리지 않는 소리는 어떻게 듣지?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소리가 작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리를 모아서 들어. 청진기는 소리를 모아 전달해주는 기구예요. 몸속에서 나는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요. 소리를 크게 내보내. 확성기는 소리를 크게 만들어줘요. 소리의 떨림을 더 크게 해서 내보내죠. 소리를 내봐. 떨림을 느껴봐. 소리는 떨려서 생긴다고? 소리가 공기를 떨게 한다고? 알 듯 말 듯 잘 모르겠어.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봐야지. 소리가 느껴져. 한 손에 북을 대고 다른 손으로 북을 쳐봐요. 손에 전해지는 느낌을 이야기해 보세요. 2.
노래를 부르면서 목에 손을 대보아요. 손에 전해지는 느낌을 이야기해 보세요. 소리가 보여. 1. 종이컵 위에 비닐 랩을 씌워요. 2. 랩이 팽팽해지도록 고무줄로 묶어요. 3. 랩 위에 좁쌀을 올려요. 4. 컵을 앞에 두고 소리를 내봐요. 좁쌀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빠 목욕해요. 목욕탕의 숨은 과학. 콸콸콸 욕조에 물을 받아요. 나는 오늘부터 욕조에서 목욕할 거예요. 작은 목욕통은 이제 동생 거예요. 찰랑찰랑 욕조에 물이 가득 찼어요. 손을 넣어보니 물이 따끈따끈해요. 한쪽 다리를 먼저 쏙 담갔어요. 물이 출렁 조금 넘쳤어요. 엉덩이까지 푹 담갔더니 와르르 물이 넘쳤어요. 물속에 잠긴 내 몸만큼 물이 물 밖으로 흘러넘쳤어요. 동생은 두 손으로 물을 찰박찰박. 목욕통이 마음에 드나 봐요. 나는 물총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 둘, 셋, 발사! 동생은 물을 맞고도 좋아서 까르륵 까르륵 웃어요. 준서야, 그만 그만. 히히. 아빠한테도 물이 잔뜩 튀었어요. 욕조에서 하는 달리기 시합도 재미있어요. 오늘의 선수는 꽥꽥 아기 오리하고 장난감 자동차 붕붕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아기 오리 이겨라. 붕붕이도 힘내라. 주르륵 퐁당 퐁. 이런 둘 다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아기 오리는 금세 물 위로 올라와 동동 떴어요. 그런데 붕붕이는 안 올라와요. 계속 물속에 있어요. 아빠, 붕붕이는 수영을 못하나 봐요. 하하, 붕붕이는 무거워서 그래. 아기 오리는 가벼워서 물에 뜨지만 붕붕이는 무거워서 물속에 가라앉는단다. 나는 허리를 숙여 붕붕이를 꺼냈어요. 붕붕! 이끄, 방구를 끼워버렸네요. 물속에서 공기방울이 보글보글 올라와요. 나는 동생에게 자랑하듯 말했어요. 오빠 방귀설이 어때? 웃기지? 아빠가 목욕 수건에 비누를 묻혀요. 비누칠 안 하면 안 돼요? 아프단 말이에요. 살살 해줄게. 비누칠을 해야 몸이 깨끗해지지. 왜요? 왜 깨끗해져요? 비누칠을 하면 비누 알갱이들이 몸에 있는 때를 동그랗게 감싸거든. 그런 다음에 물을 싹 뿌리면 거품이라 때가 함께 또 떨어지는 거야. 아빠, 머리카락 때는 샴푸로 빼야죠? 히히. 나는 샴푸로 뽀글뽀글 거품을 냈어요. 머리카락을 쭉 잡아당겨 도깨비뿔도 만들고 손가락으로 돌돌 말아 아이스크림도 만들었어요. 동생도 따라하고 싶은지 두 팔을 버둥거려요. 너도 해줄 거? 아빠가 동생 머리도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만들어줬어요. 어느새 목욕탕이 뿌옇게 변했어요. 와, 목욕탕에 김이 꽉 찼구나. 김이라고요? 김은 먹는 거잖아요. 허허. 목욕탕에는 다른 김이 있지. 준서가 지금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있잖아. 따뜻한 물은 아주 작은 물방울로 변해서 조금씩 날아가는데 그걸 김이라고 한단다. 지금도 욕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서 목욕탕이 온통 뿌옇게 된 거야. 아빠 안경에 뽀얀 김이 서렸어요. 거울에도 뿌연 김이 서렸어요.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아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거울에 글자를 썼어요. 내 이름은 위에, 동생 이름은 아래에 썼지요.
다음엔 엄마 아빠 이름을 쓸 차례예요. 그런데 글자가 이상해졌어요. 글자에서 주르륵 물이 흘러요. 아빠, 글자가 울어요. 에구, 글자가 지워지네. 김은 차가워지면 다시 물로 변한단다. 따뜻한 김이 차가운 거울에 닿아서 다시 물로 변하는 거야. 목욕 끝! 나는 수건으로 물기를 쓱쓱 닦았어요. 그런데 손가락 끝이 이상해요. 나는 깜짝 놀라서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손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생겼어요. 괜찮아, 준서야. 물속에 오래 있으면 피부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그래서 잠깐 부풀어 오른 것 뿐이야. 후유,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봐요. 발그레한 내 얼굴에서 뽀득뽀득 윤이 나요. 포동포동한 동생 얼굴도 반질반질해요. 몸이 깨끗하니까 기분도 좋아요. 쓱쓱 싹싹 깨끗이 씻어요. 우리가 몸을 씻는 목욕탕에도 신기한 과학 현상이 숨어 있어. 어떤 일들인지 함께 볼래? 물이 뜨거워지면 작은 물방울이 되어 날아가요. 물에 열을 가해 뜨겁게 하면 김이라는 작은 물방울 상태로 공기 중을 떠다녀요. 김은 우리 눈에 뿌옇게 보이죠. 뜨거운 물을 많이 쓰는 목욕탕에서는 김이 많이 생겨서 앞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물을 팔팔 끓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차가 되는데 이것을 수증기라고 해요. 어휴, 앞이 뿌여서 하나도 안 보여. 공기 중에 있던 물방울이 식으면 다시 물이 돼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김이나 수증기는 거울이나 벽처럼 차가운 것에 닿으면 열을 빼앗겨서 다시 물이 되어요. 김으로 뿌얘졌던 거울에 물이 맺혀 주르륵 흘러내린다든지 목욕탕 천장에서 물이 뚝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 차가워. 깜짝 놀랐네. 비누로 때를 쏙쏙 빼요. 우리 몸을 닦을 때나 빨래를 할 때 비누를 써요. 비누는 기름을 좋아하는 성분과 물을 좋아하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의 때나 빨래의 때는 기름 성분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을 비누로 닦으면 비누 속의 기름을 좋아하는 성분이 때를 감싸며 딱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물을 묻히면 비누 속의 물을 좋아하는 성분이 때를 떼어내주지요. 비누칠에서 때를 빼야지. 비누는 때를 어떻게 뺄까? 비누 속에 있는 기름을 좋아하는 성분이 때에 달라붙어요. 기름을 좋아하는 성분이 때를 동그랗게 감싸요. 물을 좋아하는 성분이 물에 녹으면서 피부나 빨래에서 때를 떼어내요. 목욕을 하면 건강해져. 오늘은 목욕을 할 거야. 땀도 많이 흘리고 더러운 것도 많이 묻었거든. 그런데 우리는 왜 목욕을 해야 하지? 목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먼지 투성이구나. 목욕해야겠다. 왜 목욕을 해야 돼요? 먼지나 병균이 계속 몸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병에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자주, 오래 씻는 것도 좋지 않아. 오히려 피부가 상할 수 있거든. 목욕을 하고 났더니 기분이 좋아요. 목욕은 몸속의 피를 잘 돌게 해서 피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돼. 동물도 목욕을 할까? 우리처럼 비누로 싹싹 닦지는 않지만 동물도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함께 알아볼까? 흙바닥이 좋아. 소나 말, 닭이나 꿩 같은 동물들은 땅바닥에 몸을 닦아요. 흙이나 모래 위에 몸을 비비면서 굴러 몸에 붙은 때나 벌레를 떼어내지요. 도와줘서 고마워. 기린, 사슴 같은 동물은 다른 동물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작은 새에게 진드기나 기생충을 쪼아먹게 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하지요. 진흙 목욕이 최고야. 코끼리, 돼지, 하마 같은 동물들은 진흙탕을 구르며 목욕을 해요. 온몸에 진흙을 묻혀 나쁜 벌레를 쫓고 진흙으로 몸을 식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해요. 목욕을 안 해도 깨끗해. 토끼는 혀와 앞발, 뒷발을 이용해 스스로 온 몸을 닦고 털을 손질해요. 손질을 워낙 잘해서 따로 목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대요. 목욕할 때 필요해. 신나는 목욕 시간. 깨끗하게 목욕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집 욕실에 필요한 물건들을 붙여줘.